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최대치가 한 80만 원? 제가 얼마 전에 폰 사진을 정리를 하다가 제 월급 명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30살 때의 월급을 공개하기 전에 제 첫 월급이 얼마였냐면 세후 180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재수 휴학 없이 바로 대학 졸업하고 거기다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23살 조금 빠른 나이에 취직을 했죠. 그 당시에 저한테는 180만 원이 조금 큰 돈이었고 제 친구 중에서는 140만 원으로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무 시간은 8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또 인생 역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 날리고 돈 다 날렸죠. 다 포기하고 집에 왔을 때가 26살이었어요.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부모님 눈치 보이고 돈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다시 세후 180만 원이 됩니다. 대신에 근무 시간은 9시부터 5시. 토요일은 격주 근무에 기숙사까지 제공을 해줬어요. 한마디로 워라밸이 보장이 되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들어갔냐면 그냥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환경에 익숙해지면 적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 회사에서 4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이제 다른 회사도 비슷하겠지만 1년에 100만 원씩 연봉 협상을 해주셨어요. 7만 원 정도 제 통장에 더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연봉만 올라가나요? 치킨값, 영화관비, 교통비 올라가잖아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랑 쌤 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7만 원이라도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죠. 제 30살 1월에 받은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아무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총 지급 합계는 260만 원 정도인데 세금이 한 30만 원 정도 나가서 세후 한 230 정도 받았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10만 원이나 나갔나? 보험료랑 이제 이것저것 해서 이제 30만 원 정도 세금이 나갔습니다. 100만 원씩 올라가다가 제가 어떤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서 30살 때 230만 원 정도까지 받게 됩니다. 세후 230만 원이면 세전 연봉 한 3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예요. 저는 제 월급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보다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저보다 조금 덜 받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보다 많이 받는 친구들은 이제 대기업, 좀 큰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연봉이 한 5천만 원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친구. 연봉 4천만 원 정도면 이제 세후 한 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대신에 그 친구들은 항상 일이 좀 빡세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신에 저는 돈은 좀 많이 못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워라밸이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월급 한 200만 원 정도면 저는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최대치가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가끔 옷 사고 듣고 싶은 강의 듣는 그 정도? 그래도 참 돈이 모으기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30살 때 모은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또래인데도 몇 천만 원 모은 친구들이 참 부럽고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1억이라는 돈은 10년 이상 모아야지 가능한 그런 엄청나게 큰 액수였죠. 이제 부동산이라는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 돈이라는 게 뭐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새거 빠지게 일해서 1년에 3천만 원 버는데 부동산에서는 하면 1천만 원, 하면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 몇 퍼센트 인상을 하게 되면 몇백, 몇 천만 원이 갑자기 지출이 된다라든지 또는 가격 협상을 할 때도 티키타카 하다 보면 하루 만에 몇백만 원 세이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돈이라는 건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근로소득이 절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은 있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지 뭐 나중에 혼자 사업을 한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고용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 근로소득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일부는 재테크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해서 이익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안 하면 손해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서울 가격이 4년 만에 2배나 오른 거 아세요? 저는 서울 아파트 시세 공부하면서 솔직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5억이 10억 되고 10억이 20억 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4년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 연봉은 4년 동안 400만 원 올랐잖아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 멘토링 신청하시는 분들 100%가 상승하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자기가 사는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상승한다는 걸 느껴야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멘토링 하면서 이제 시세 입력을 이제 그때 바로 다시 해보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는 곳들은 계속 오르고 지금 전국에 오르고 있는 곳들이 아직 많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 가능하면 꼭 청약 넣으시고 아니면 부동산 투자 공부하셔서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할수록 그 확률이 진짜 높아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